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예, 경제 돋보기 진행합니다. 요즘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근래에는 요 테슬라 주주분들, 테슬라 주식 사신 분들은 마음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12.3%, 이거 엄청나다고 그러던데 하락했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 이후에는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하는데 요거 포함해서 미국 대선 얘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재밌게 풀어드리는 우리의 경제 셰프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종횡무진 다니십니다.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가 안 돼서 한두 번 더 갔는데 잘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는 좀 마무리했습니다. 배를 안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먹고 살게 도와주셔야죠. 어쨌든 가신 일은 잘 되고 있는 잘 겁니까? 마무리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이게 테슬라 주가 테슬라가 한때 많이 올랐잖아요. 네, 엄청 많이 올랐었죠. 제가 듣기에도 네. 뭐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머스크라는 분이 참 독특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어요. 네. 12.3%면 이게 굉장히 큰 거죠. 낙폭이 큰 거죠. 투자했던 사람들은 철렁했겠네. 그럼요. 특히 테슬라라든가 요즘 낙폭 뭐랄까요? 낙폭이라기보다는 병동폭이 큰 종목들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워낙 시총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죠. 보니까 네. 이런 종목이 뭐 10% 가까이 빠졌다라는 건 엄청난 돈의 흐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금융적으로 하나 설명드리고 뭐 정치 외교 뭐 사회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금융적으로는 이게 학술적으로 딱 정해진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주로 표현하냐면 후기 유동성 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후기 유동성 장. 예. 항상 무슨 큰 위기가 터집니다. 그럼 그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흔히 말해서 유동성을 공급하죠. 네. 돈 풀어서 네. 경제 해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럼 그 돈 푸는 시점에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냐면 대세 상승장이 생겨요.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불과 한 1년 안 돼서 또 대세 상승장이 생겼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도 똑같이 위기 터지니까 이거 봉합하려고 돈 뿌려서 대세 상승장이 생기는데 그럼 위기 수습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돈 많이 풀었다. 이제 다시 좀 회수해야지. 물가 걱정도 되네 하면서 금리 올리고 유동성 회수하기 시작하면 이 엄청나게 쏟아졌던 유동성이 한 번에 회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수 안 되고 있는 돈들은 갑자기 오갈 때를 몰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대세 상승장은 끝났는데 네. 이거 내 돈 이제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 고객들 돈은 어떻게 굴려야지 하는 그 자금들이 뭔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섹터라고도 하고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돈이 많이 몰리게 되죠. 네. 이제 대세 상승장이 아니니까 옥석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의 주목도가 쏠렸던 분야가 AI였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AI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도 잘 나갔던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았고 네. 그리고 AI 때문에 빅테크보다는 조금 밑에 있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세상에 전 세계 시가총액 1등격까지 갔거든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 속에서 AI와 전반적으로 맞물리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그런 것들의 주가가 항상 매번 그랬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도 그랬고 이런 현상이 지금은 이제 AI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사실 매출 들어보시면 조금 진짜 많이 오른 느낌도 있네 하는 수준까지 왔던 게 엔비디아 말씀드리면 전 세계 1등 회사가 됐으니까요. 시총 기준으로.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이요. 엔비디아가 34조 원인데요. 그러면 전 세계 시총 10등 안에도 못 든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얼마냐? 엔비디아보다 8배가 더 많은 259조 원이에요. 원이에요, 달러예요? 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엔비디아 34조 원 하는 회사의 시총은 전 세계 1등이 됐는데 그거보다 8배 더 비즈니스 크게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친 건 뭔가 좀 뭔가 음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음모까지 모르겠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크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 이게 금융적으로
이 엄청나게 쏟아졌던 이 자금들이 오갈 데 없는 데가 야 그나마 AI가 대세래 이런 데로 이제 갔던 게 이렇게 끌어올렸고 그런데 본인들도 불안하니 뭔가 악재성이 있거나 악재도 없는데 남들이 그 주식 팔았다라고 하면 우리도 같이 파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낙폭이 생기면 크게 생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런 금융적인 현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테슬라 말씀 주셨으니까요. 테슬라는 한 가지 악재가 더 있어요. 바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시각 변화가 좀 있는데요.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저는 이렇게 이거 제 개인 소견입니다. 네. 동의 안 하셔도 되는데 뭐 항상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도 음모론 하나 들고 왔습니다. 좋다 이거. 바로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견제. 국가는요. 기업 단위로 산업을 평가하기보다는 국가 단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산업을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국가가 주도를 했느냐 이걸 그렇죠, 보는데 그렇죠. 최근 코로나 터지고 나서 쏟아지는 그 유동성으로 가장 부스트를 켰던 산업 중에 하나가 전기차였고 네. 중국은 이 전기차 분야에서도 본인들이 확실한 전 세계 최고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전에 본인들이 압도적으로 승기를 잡았던 그 전략 전술을 그대로 했어요. 디스플레이 때 그리고 태양광일 때 어떻게 했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규모감 있게 공장 다 지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저 물량이면 전 세계를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라고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공장을 크게 지어놓으니까 다른 나라는 도저히 가격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 산업 생태계 완전 뭐랄까요 망가뜨리고 네. 살아남은 건 자기밖에 없네요. 네. 그럼 중국은 그 사이에 그 큰 공장 어떻게 버텼느냐? 중국 내부의 그 수많은 성들이 일단 1차적인 마중물 소비처가 돼준 거죠. 성들이 먼저 사주고 투자해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교두보 잡아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게 융기 실리콘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전기차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신산업 육성하려면 국가가 마음대로 하세요 안 하고 우리는 항상 인허가 주잖아요. 옛날에 면세점 사업권도 인허가 줘서 한 몇 개 해보시고 이 중에 살아남는 사람은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중국은 전기차 업체가 몇십 개예요. 예. 그리고 중국은 이 전기차를 부스트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백화점 1층 가면 화장품 팔지만 네. 중국은 백화점 1층 가면 전기차 팔아요. 아, 차 팔아요? 예. 모든 백화점은 아니지만 큰 백화점은.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에게 빨리 사라고 샀던 전기차 더 좋은 전기차 나왔으니까 바꾸라고 이제 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생겼다? 진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죠. 그 기간 동안 미국의 자동차 3사는 어떻게 됐느냐? 전기차 분야의 적자만 몇 조 원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판세가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전기차에 보조금 주고 시설 투자해서 충전수도 많이 들이고 할 테니 편하게 사세요 하면 누구 좋은 일이 될까요? 바로 중국에게 더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네. 우리 기업들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관료 입장에선 저도 뭐 정부기관에서 일을 했으니까 충분히 야 지금 속도 조절하자 소리가 나올 수 있죠. 공장 크게 지어놓은 사람에게 갑자기 발주 안 들어오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거든요. 그럼 중국 경제에 또 한 번에 뭐랄까요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전략이 전기차로 빨리 바꾸는 게 아니라 약간 속도 조절 이런 기저까지 많이 느껴졌고 실제 그런 것들이 유럽도 그 기저가 돼버렸어요. 유럽은 중국 견제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내 생활고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 원래 유럽은 환경에 대해서 진심이라서 전기차 빨리 바꿔서 지구 지킵시다 이런 있었는데 그거 다 투자를 해야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물가 비싸고요. 재정 적자도 우려되고요. 우리 좀 천천히 합시다로 바뀌어서 지금 전 세계 기저가 오히려 시설 투자가 엄청 늘고 있는 게 순수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차가 지금 그렇다네요. 대세인 겁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음모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설득력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럼 미국 관료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기차 속도 조절 들어갔다는 그 의중의 그 증거가 뭐냐면 의중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누가 드러냅니까? 그렇죠. 어디?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요. 속도 조절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 내부에서도 전기차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 생각보다 또 크지가 않은 거예요. 중국 경제가 그렇게 살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내부에서도 우리 전기차 써야 된다라는 약간 애국 소비 운동이 좀 있어요. 그놈의 나라 진짜 애국 좋아해.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 기업들 못 살게 한다. 그러니까 테슬라 말고 우리 전기차 쓰자. 뭐 이러다 보니 테슬라의 매출 비중에 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것도 걱정인 거죠. 근데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잖아요. 부정적이죠. 근데 머스크가 돈을 좀 뭐랄까 돈줄? 예, 정치 자금 기부했죠. 돈줄을 세게 내더만요. 네. 2,100억인가를 엄청 주던데. 났던데요. 네. 그래서 생각이 약간 바뀌었다는 보도도 있던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트럼프의 리더십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어느 나라를 이제 대통령이거나 국가 수반이 바뀌면 그 나라 리더십의 스타일을 좀 이해를 또 해야 네. 되는데 트럼프는 저는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말씀드리지만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비즈니스맨이 없고 숫자로 얘기해야 되고 뭘 받았으면 대가를 주고 못 받았으면 요구하고 이런 거래적 리더십인데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아주 공교롭게 테슬라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언급이 확 줄으셨어.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해명 보도 하나 내셨던데 아니다. 나는 내가 그것 돈 받았다고 언급 줄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까지는 하신 걸로 들었어요. 속 보인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판단하기 쉬우신 분이죠. 그렇죠. 어찌 보면 천진난만하고 어디 보면 너무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미국은 잠깐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은 경제인들이 대선 후보 누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돈벼락을 내려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죠?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거나 네. 뭐 검찰을 의식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네, 저도 그게 참 그래서 좋아. 네. 솔직히 우리나라도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막히다 보니 자원봉사라는 형태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진짜 팬덤 의식으로 또는 팬심으로 아니면 그 정책에 동조해서 도와주려고 한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나중에 뭐가 떨어지겠지 이 생각을 도와주신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바로 그것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사실 여러 불협화음들이 생기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솔직히 인정할 건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소견인데. 아니 뭐 누구든 자기 소신 밝혔다고 해서 그 해코지라 그럴까? 이거는 안 좋죠. 그럼요. 그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어쨌든 머스크 얘기가 나온 김에 네. 흔히 우리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네. 많은 거기는 민주당 텃밭이었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좀 바뀌는 것 같다가 또 뭐 왔다 갔다 하던데 왜 그래? 네. 요즘 어떻게 보면 IT 업계에서 고민이 많아요. 그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일단 IT 업계는 AI라는 테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방위 산업과 관련된 테마예요. 방위. 예. 예. 좀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가 AI, 빅테크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만 하는 거냐? 그 전에 바이든을 보면요. 바이든이 오히려 구글이라든가 이런 이 기존의 자리매김한 기업들이 너무 시장 지배력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이 판에서 스타트업들이나 또 다른 구글이 생겨날 수 있겠느냐 해서 생각보다 고강도였어요. 반독점.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한테 이렇게 또 총칼을 들이미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트럼프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여기서 우리 주말 뉴스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빅테크 없이 그 미국의 빅테크의 클라우드 서버라든가 데이터 이용료 우리가 매달 내지 않고 전 세계가 안 돌아가게 됐어요. 우리 얼마 전에 항공권도 대란 났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미국 빅테크 입장에선 해외에서 비즈니스 더 편하게 윽박하고 압박해줄 리더십이 필요한데 네. 그거는 트럼프가 잘해줄 거거든요. 네.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니들 우리 빅테크 기업에 과세 추가로 하려고? 그럼 너 방위비네. 너 뭐해? 이거 해줄 사람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위산업 말씀드리면 이 방위산업의 체계가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체제 그리고 무인과 관련된 무인화 기기로 바뀌어가고 이런 걸로 다 바뀌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방위 산업이 예전에 그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 하면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서 큰 장비 기기 만드는 회사가 수혜를 받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들 중에서 방산과 관련된 IT 기업의 주가나 매출이 크게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는 이런 데 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 야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트럼프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복잡다기한 주판의 지금 상황인 거죠. 그 좋게 말하면 시장 논리고 조금 박하게 얘기하면 이익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거잖아요, 그죠? 뭐 기업인들은 또 그것도 중요하니까요.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당장 이제 이 전기차 보조금 이런 거 폐지해요? 폐지까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언론에서 IRA법 폐지를 말한 것처럼 이제 보도가 돼서 오해가 좀 있었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런 뉘앙스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 IRA법 폐지를 딱 대놓고 얘기하셨느냐 했을 땐 그런 표현을 한 적은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IRA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뭐 대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공장 지어진 그 동네가 공화당 텃밭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동네이고. 근데 거기다 대고 나 이거 안 할래 할 필요는 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본인이 아직까지 보조금 안 준다는 소리는 안 했고요. 단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로 빠르게 전환하는데 내가 지원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해서 보조금 지급 금액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전체 지급 시점이 늦어지거나 추가 보조금 주겠다는 목소리는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요. 그 서생적 문제의식과 서생 알죠. 이게 뭐 공부하는 사람 네. 상인적 현실 감각을 얘기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생적 문제의식은 전혀 없고 상인적 현실 감각만 있는 그거는 것 뭐 같아요. 아주 탁월한 분인 것 아주 같습니다. 독보적이신 것 네, 같아요. 네. 그 자기한테 이익되면 네. 오케이. 네. 네. 안 되면 그냥 너 예. 아주 심플해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트럼프 시대가 또 열린다라고 네. 하면 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있겠죠? 네. 전 이것도 많은 기존의 시각과 좀 달리해서 요즘 다른 거 좋습니다. 예, 네. 댓글이 좀 안 좋은 분들도 네. 있던데 그것도 제 소견이니까요. 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IRA법 같은 거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경제 정책이었어요. 공장 다 여기 지어. 산업 정책인데 네. 그죠? 그다음에 보조금 내가 줄게. 중간재도 어느 나라 거, 뭐 중국 거 쓰면 안 돼. 생각해 보니까 원자재도 쓰면 안 되겠다. 아니 어느 기업에게 보조금 드릴 테니 이 나라에 들어와서 뭐 비즈니스 해주십시오. 요 정도까지는 받지만 뭐는 안 되고요, 뭐는 써야 되고요. 그것도 특정 나라를 딱 지적해서 이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 팔을 그냥 비트는 거지 그렇죠. 사실. 네. 저는 그렇게 외교통상직으로 오랫동안 온화한 인품을 보이셨던 그 대통령 속에 이런 강한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처음 봤어요. 오히려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돌이켜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더 쉬웠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관세 폭탄 매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관세 도저히 그거 내기가 어려웠을 때는 다 상대방 국가에서 대표적으로 중국이 그러지 말고 내가 곡물을 더 사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방금 말씀드렸던 상인적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숫자 봤더니 숫자가 맞아요. 내가 관세로 돈 벌려고 하는 거 곡물 더 사주네. 오케이. 그럼 이번엔 내가 그냥 돌아갈게.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 이분은 숫자만 손에 쥐어드리면 그럼 해코지를 안 해요. 또 그거 손에 쥐고 가면 한동안 또 연락도 안 해요. 잘. 그런데 이 바이든은 반영구적으로 이런 일을 만들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제가 안타까워하는 대목인데 요거가 오늘 결론입니다. 저는요 한 3, 4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만국병 중에 하나인 서울을 중심으로 한 1극체대 그것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대세 상승 기저 이런 것들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더 생기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앵커 기업이라고 불리는 대기업들이 2차 전지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신규 투자, 전기 자동차 투자를 대거 할 게 뻔한데 그러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6개 공장, SK온 6개 공장, 삼성 SDI 뭐 2개 이상, 그다음에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자동차 공장 거의 19개 근처에 가까운 이 엄청난 다 기가급 팩토리고요. 이런 게 다 미국에서 지어졌는데 IRA법 아니었으면 이거 한국 14개 시도 중에 어딘가 지어질 거거든요. 이 정도면
야, 이거 우리나라 잘하면 광역시도 하나 더 생기겠는데? 음. 그러면 지역 분산, 음. 지역의 인구 유입, 그걸로 인한 지역의 또 하나의 서울 1극이 아니라 지역의 또 하나의 극이 생기겠구나. 그럼 그걸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 경제가 도는 안정감도 생기고 서울 부동산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있었는데 이거 다 도라미 탑으로 만든 게 바이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뼈 아팠는데 야, 이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질문 안 해도 돼요? 네. 모르는 게 뭐예요? 아유, 제가 공부를 잘은 못하는데요. 열심히는 합니다.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하는 분은 어제 제가 지난주에 제가 펑크 냈을 때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형님들 많이 대신 모셔오거든요. 네. 우리 김진일 교수님 이런 분들이 아주 세계적인 학자시죠. 네. 세계적인 학자와 네. 세계적인 설명가는 다르죠. 설명하려고도 또 열심히 고민하고 옵니다. 어떻게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할까? 그런 건 제가 열심히 합니다. 설명도 잘하시고. 저도 뭐 하는 거 있습니다. 아니, 설명도 잘하시고 아는 것도 많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셰프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훌륭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박종호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